이번에는 상황에 딱 맞는 맞춤 앱을 골라드리는 시간, 아연실색 세상에 이런 앱이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창의력에 관한 다양한 앱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도움 말씀 주실 앱 마스터, 우리 이무재 PD님 함께 하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앱마스터 반갑습니다. 이무재 PD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뵙네요. 네. 네, 오늘은 창의력에 관한 앱들을 소개해 주실 텐데 첫 번째 앱은 어떤 앱인가요? 네, 최근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가 아트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. 직장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발상 전환에 도움을 얻는 그런 트렌드라고 하는데요. 그림 그리기는 창의력과 발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실제로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페이퍼 바이 53라는 앱입니다. 이 앱은 iOS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드로잉 앱인데요. 스케치와 필기, 그리기, 개요 및 색칠까지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서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가장 큰 매력은 직관적인 사용 환경과 스케치 효과인데요. 나만의 노트를 실행하면 여러 효과를 낼 수 있는 도구들이 바로 올라오고요. 손가락 2개로 확대, 축소도 자유로워서 사용이 아주 편리합니다. 완성된 이미지는 다양한 SNS로 공유하거나 또 저장할 수도 있고요. 종이에 인쇄도 가능하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. 또 하나 차별점이라면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건데요. 언제든지 사용자들이 공유한 이미지를 내려받아 리터치할 수도 있고 내 아이디어와 솜씨를 올려서 뽐낼 수도 있습니다. 초상화에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림 그리는 법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. 창의력을 기르는 좋은 도구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제가 그림을 전공했기 때문에 관심이 더 가는 앱인데 여러 사람과 창작품을 좀 공유할 수 있으니까 또 상상력의 폭을 넓힐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또 그림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. 자,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두 번째, 이 창의력에 관한 앱, 어떤 앱이 있을까요? 네, 많은 전문가들이 창의력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게 오픈마인드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을 열고 다양한 것을 자유롭게 둘러보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.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상황에서 잠시 딴짓을 하면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상황을 접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전 세계인의 무수한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반짝 향상시켜줄 그런 앱을 준비했는데요. 바로 핀터레스트입니다. 핀터레스트군요. 핀터레스트 하면 요즘 핫한 세계 3대 SNS 중에 하나죠. 특히 사진이나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비주얼 기반의 SNS로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앱의 매력,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? 네, 현재 이 앱은 회원이 7천만 명이고요. 이용자가 2억 5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. 핀터레스트라는 말 자체는 물건을 고정시킬 때 쓰는 핀이라는 말과 흥미를 뜻하는 인터레스트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. 이 앱은 자신이 관심 있는 이미지를 수집해서 핀보드를 만들고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형태인데요. 음식부터 인테리어, 여행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의 멋진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또 사진들이 미니박스로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비주얼적인 소구력도 강한데요. 트위터의 리트윗처럼 리핀 단추를 눌러서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내 방에 게시하거나 팔로우를 통해 자동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. 내 방을 관심 테마별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도 있는데요. 시간대가 지난 콘텐츠들도 쉽게 모아볼 수 있으니까 나만의 비주얼 자료방이나 아이디어 창고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전 세계 사람들의 이 사진 스크랩북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것 같습니다. 내가 늘 마주하던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곳을 구경하고 싶을 때 꼭 여행을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. 이렇게 핀터레스트를 이용한다면 좀 새로운 영감을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무재 PD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오늘은 창의력에 관한 다양한 앱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로 좀 특별하게 꾸며진 아연실색 세상에 이런 앱이 오늘 두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.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님이십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평소에는 이 IT 기계를 소개해드리는 분으로 만났는데 오늘은 앱을 소개해 주시네요. 조금 낯설어요. 올해 이번 주는 좀 특별하게 꾸미셨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앱을 좀 소개를 하려고 왔고요. 구간이 명관 코너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. 좀 나름 정이 좀 들었었거든요. 네. 제 이름을 따온. 그래서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네.
뭐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게임들도 많이 있었고 뭐 퍼즐 맞추기도 많이 있었는데요. 오늘은 좀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이 게임들이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막 시간만 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지금 오늘 주제가 창의력이잖아요. 네. 좀 더 창조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른들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의 좀 창의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게임입니다. 그래서 게임의 이름이 어드벤처 타임 게임 위자드라는 앱입니다. 이 앱은 그 아이가 스스로 어떤 스토리나 맵 같은 걸 만들어서 그 게임을 직접 만들어가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방법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 이 앱이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는 종이 형태의 그 스타터 키트라는 종이를 좀 내려받아야 돼요. 그 종이를 내려받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게임 맵을 그리는 겁니다. 그래서 게임 내에 등장하는 이제 캐릭터들이 있는데 뭐 낙서 마법사의 그 상형 문자를 좀 이용을 해서요. 그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좀 설계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장애물이나 함정, 뭐 전리품, 뭐 사냥을 했을 때 얻는 그런 전리품들 있죠. 그리고 악당 등 그 게임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자기 나름대로 좀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완성된 스타터 키트를 앱으로 이제 스캔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앱으로 스캔을 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사용자가 설계한 대로 이제 게임이 실행이 되는 거죠. 잘 만든 그 어떤 맵이나 지금 아까 전에 설계했던 그런 게임 요소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최고 인기작에 또 마찬가지로 선정이 된다라고 해요. 그래서 진짜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만 게임을 개발하려면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마치 정말 게임 개발자가 된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만의 게임을 통해서 이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 두 번째 앱은 또 어떤 앱이 있을지 궁금한데요. 네, 그 마찬가지로 이제 연동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이번에는 방금 전에는 창의력이었다면 이번엔 교육 시장에서 좀 힘을 실을 수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동화책의 줄거리를 좀 바꾸거나 그리고 뭐 인터랙티브한 장치, 참 영어 쓰기 싫어하는데요. 네. 인터랙티브한 장치를 통해서 게임의 줄거리를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어떤 교육 앱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앱도 마찬가지인데요.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어떤 그 게임 내의 흐름의 전개를 바꿔가면서 창의력과 그 스토리텔링, 제가 아까 전에 기획력 말씀드렸었죠. 네. 그런 것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. 그 이 게임의 이름은 퍼즐 게임이고요. 프레임드라는 게임입니다. 내가 바꿔갈 수 있는 게임일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? 제가 참 개인적으로 이런 설명을 절 싫어해요. 저도 이제 기자라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제품이나 게임, 뭐 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린 어디서 수상을 했습니다.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. 네. 하지만 사용자들은 또 그런 거를 많이 좀 좋아하시니까 이 게임이 좀 수상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해외 여러 게임 시상식에서 뭐 시각 디자인상, 혁신상, 그리고 또 뭐 가장 놀라운 퍼즐 게임상, 뭐 이런 여러 가지 상 이름이 있는데 한 25개 이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라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게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외 매체의 그 소개를 한 멘트만 봐도 천재만이 만들 수 있는 게임이다. 이건 좀 그리고 예술성의 극치다. 뭐 이런 어떤 그 장점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줬고요.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 만화의 어떤 그 좀 재별을 해서 사건의 순서를 바꿔간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좀 스토리텔링을 엮어 나가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스토리보드처럼 등장하는 장면들을 이제 사용자가 이제 좀 조합을 하는 건데요. 그 탐정 영화나 혹시 스릴러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? 네, 굉장히 좋아요. 스릴러 영화 좋아하죠. 그렇죠. 그건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어떤 네.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단서를 막 찾아가면서 몰입도 게임에도 굉장히 그런 좋죠. 게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과거에 PC 게임으로 가면 뭐 원숭이 섬의 비밀이라는 그런 어떤 게임들이 있는데 뭐 아케이드 퍼즐 게임이라고 합니다. 그거를 풀려면 정말 말 그대로 테트리스 같은 어떤 퍼즐도 풀어야 하고요. 과거에 있었던 장면에서 풀어오는 그런 단계들을 직접 꾸며나가야 하거든요. 뭐 방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으면 열쇠가 어디 숨겨 있는데 그 열쇠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조합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쭉 스토리를 만들고요. 그리고 또 스토리가 좀 완성이 되면 엔딩 장면을 스스로 좀 꾸며볼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나의 완성되어 있는 작을 만들어가는 거, 그 과정 자체가 좀 교육과 많이 연관이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그 예전에
지금도 많이 보고 있는 만화가 하나 있거든요. 네. 탐정 만화들 많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것들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. 뭐 여러 가지 뭐 시사 상식 같은 것도 만화 안에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만화도 너무 나쁘게 볼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게임도 나쁘게 볼 게 아니어서 이런 앱들이 좀 자주 많이 나와주면 우리 아들이 점점 태블릿 PC라는 시간이 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내가 만들어가는 이 게임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그 어느 게임보다도 더 재밌을 것 같고요. 잘 활용해 보신다면 게임도 즐기고 또 교육에도 도움을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앱들 잘 활용하셔서 잠자고 있던 나의 창의력과 감성을 한번 깨워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도움 말씀 주신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